K-문화가 주류로 자리 잡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주 문화예술이 소개됐습니다. 진주 실크 등과 전통 공연, 부채 만들기 체험 등 지역 문화를 전하며 교류회장을 열었습니다. 남해군이 숙박시설 확충으로 체류형 관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리조트 조성과 고용 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동군 체육회가 사무국장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정관 절차를 생략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시정을 요구했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경고 처분했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와 하동 순찰차 사망사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제19 감사기 오명을 벗기 위해선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서부경남 지역 의원들이 종합감사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쌀 수입 커터 조정안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주요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K-문화가 뜨겁게 확산되고 있는 베트남 하노이에 이번엔 진주의 문화예술이 빛을 더했습니다. 지난 25일과 26일 하노이에서 열린 하노이 한국 돌담길 축제에서 진주의 실크 등과 전통 공연, 상징물이 현지 관람객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승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쾌한 K-팝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호떡과 떡볶이, 김밥을 즐기는 사람들. 거리에는 우리말 간판과 한식당이 즐비합니다. 언뜻 보면 한국의 거리 같지만 이곳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입니다. K-팝과 춤을 가르치는 학원도 속속 생겨날 만큼 K-문화는 이미 베트남 젊은 세대의 생활 속으로 깊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베트남 친구들한테는 이 K-팝 문화가 진짜 널리 알려져 있고 이게 생활의 일부분이구나. 이걸 봤을 때 우리와는 다른 좀 뭔가가 특별함이 있는 거 아닐까? 라면서 빠져들어가는 그런 완벽함이, 완성미가 높은 것이. 학생들은 자신만의 열정으로 한국 문화의 애정을 표현합니다. Nghệ sĩ mà em yêu thích nhất của K-pop đó chính là nhóm nhạc Sonicity. Tại vì đấy là nhóm nhạc mà họ đã truyền lại cảm hứng cho em rất là nhiều ạ. Theo em thì có 3 lý do chính. Đó là đầu tiên là vũ đạo ạ. Và tiếp theo đó là giai điệu rất là bắt tai. Và thứ ba đó chính là ngoại hình của các idol K-pop ạ. 아이돌 좋아하니까 아이돌 분들이랑 소통하고 싶어서 한국말 그렇게 배웠습니다. 문화는 원래 좋아해서 드라마이든 영화이든 그 미술 쪽도 되게 관심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아하니까 한국도 자주 갔다 왔다 하고. 한국 음식에 대한 호감도 상승세입니다. Em đang ăn món gà cay của Hàn Quốc ạ. Em thấy rất là ngon. Để mà nói về thích đồ ăn thì em thích nhiều món lắm ạ. Em thấy món tteokbokki và kimbap là hai món gọi là ẩm thực của Hàn Quốc và kimchi nữa. 이런 상황 속에 이제는 국가를 넘어 도시 간 문화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는 지난 25일과 26일 하노이 한국 돌담길 축제에 참여해 우리 지역 문화를 전했습니다. 축제장 입구에서는 진주 실크 등이 찬란하게 빛났고 북공연과 결합된 대북 퍼포먼스, 진주의 상징물이 가미된 부채 글쓰기와 조형물 만들기 등 부대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진주 실크 등을 설치를 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남강 유등 축제도 소개를 합니다. 이번에는 하모 큐브 만들기 체험 행사와 진주를 소재로 하는 부채 만들기 행사도 하고요. 그리고 진주 전통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진주시와 활발하게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아시아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 그 한가운데 울려 퍼진 진주의 문화예술 향연은 K-문화 속 지역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2025 진주 K기업가 정신 국제포럼 2일차를 맞은 28일 행사장에선 전국 14팀 26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영어 에세이 스피치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이 K기업가 정신을 그리다를 주제로 진행된 대회에서
학생들은 진주 K기업가 정신의 우수한 가치를 배우고 책임감, 혁신, 꿈, 그리고 실천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어디서 자야 할까? 여행 준비할 때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고민이죠. 일상 속 잠깐의 탈출 공간이자 여행 만족도를 결정짓는 숙소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데요.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남해군 역시 숙박시설을 체류 관광의 핵심으로 보고 이에 대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왜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 여행 계획 시 무엇을 가장 중점에 두는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1위는 숙소. 어느 곳에 들러서 무엇을 보느냐를 의미하는 관광지보다 더 많은 이들이 어디에 머물 거냐를 선택한 겁니다.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닌 가치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숙박시설이 갖는 의미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턱이 많이 낮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출장을 가든 여행을 가든 잠을 자는 공간의 개념으로 활용됐다면 문화와 공간, 복합 관광의 새로운 컨텐츠들이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이 접목이 되어버리는 거죠.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남해군. 다양하고 풍부한 바다와 산림 자원을 보유한 지역은 경치와 관광지를 감상하는 이른바 유람형 관광의 최적지로 꼽힙니다. 군은 지역이 보유한 이 같은 강점을 활용, 관광을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연결시킬 체류형 관광에 주목했습니다. 둘러보고 떠나는 여행지로 한정할 게 아니라 체험하고 머무는 여행지로 지역을 탈바꿈시킬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늘어가는 고령층과 사라지는 청년 인구, 당면한 소멸위기 돌파책의 해답을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서 찾은 겁니다. 그 신호탄은 고급 숙박시설 조성이었습니다. 기존 하나둘 생겨난 리조트들에 더해 올해 4천억 원 이상의 민자가 투입된 대형 리조트가 문을 열면서 업계 호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리조트의 누적시설 이용 객수는 지역 인구 3배에 달할 정도, 관련 사업도 병행 추진되며 체류 관광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남해 방문 객수 대비 숙박자 비율은 평균 22%, 이는 전국 평균 7%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 요식업계 매출 증가뿐 아니라 직원 중 상당수를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는 등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와 복지 사업의 재원이 될 지방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됩니다. 외식업 업종은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지금 직접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 문제도 지금 안정화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생활 인구가 이제 대폭 증가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역 소멸 위기와 함께 이제 머무는 사람이 사는 사람만큼 중요해진 시대, 체류형 관광을 향한 남해군의 전력 투구가 소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 궁극적으로는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경남도가 서울에서 2025 경남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선 경남 투자 환경 소개와 투자 우수기업 표창, 맞춤형 투자 상담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설명회를 통해 경남도는 17개사와 약 2조 원 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천시가 28일 열린 경남도 투자 설명회에서 항공 부품 제조기업 2곳과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우주항공 국가산단과 사천시 내 공장 부지에 각각 350억 원 규모와 60억 원 규모의 공장이 들어서며 91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예정입니다. 한편 사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총 30개의 기업 유치, 누적 투자액 2조 8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수도권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세계 기업과 500억 원 상당의 시설 투자, 90명 상당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포함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주식회사 하나에어로 다이내믹스, SP에어로, 에코맘의 상고 이유식 3곳으로 이들 기업은 각각 항공기 구조물 및 부품 제작, 영유아 이유식 개발 제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동군 체육회가 2023년 사무국장 자격 기준을 삭제하면서도 정관상 요구되는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체육회는 이 기준에 따라 인사를 선임했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고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강철웅 기자입니다. 하동군 체육회가 2023년 4월 개정하기 전 사무국장 규정입니다. 체육회 또는 종목단체 실무 경력 10년 이상이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지만 개정 이후 이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이 조항을 바꾸는 과정에서 총회 의결과 공정위 심의가 필요하지만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회 심의만을 통해 규정이 개정된 것.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2단계는 건너뛴 셈입니다. 규정 개정이나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포츠 공정위를 통해서 또 이사회를 통하고 총회에서 결정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동군 체육회는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무시를 하고 제보자가 제공한 내부 문서에는 공정위 심의 없이 규정이 시행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하동군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자료를 보면 심의 절차가 누락되어 부적합한 개정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역시 안건 상정 또는 의결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 비위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 체육회가 받은 징계는 경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선 해당 사안에 대해 단순 경고로 징계를 마쳤습니다. 하동군 체육회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일어났던 일이라며 해당 사실을 시인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절차가 무시된 규정, 그 규정 위에서 진행된 인사, 지역 체육 행정의 신뢰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사천시가 축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행정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축청사는 축동면 서삼로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돼 민원실과 커뮤니티 카페, 다목적홀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사천시는 오는 12월 개청식을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남해 유턴인재 육성지원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고향 남해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사업엔 지역의 삶과 일을 결합한 창의적 시도가 선보였으며 총 5개 팀이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론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닿는 유통혁신형 손질 생선 사업과 지역에 있는 공간 설계 건축 사업, 남해를 상징하는 디자인 굿즈 개발과 창업 등입니다. 재단은 자생적 창업과 협업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우주항공청이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과 제5차 한불우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이번 포럼에선 민관 협력을 위한 뉴스페이스 시대의 산업 동향 공유와 협력 아이템 모색이 진행됐습니다. 또 카이를 비롯한 15개 국내 기업과 에어버스 등 17개 해외 기업이 함께하는 B2B 미팅 시간에서도 기술 교류가 이뤄졌습니다. (28일) 진행된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와 하동 순찰차 사망사고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의원들은 제19 감싸기 오명을 벗기 위한 철저한 재수사와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현준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사천의 한 채석장에서 SUV 차량이 추락해 60대 운전자와 동석자가 숨졌습니다. 사천경찰서는 이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했지만 유족 측이 의문을 제기해 경남경찰이 조사한 결과 발파사고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부실 수사 혐의로 관련 경찰 4명이 고발됐지만 경남경찰은 불송치했고 결국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국감에서는 경찰이 제19 감싸기 오명을 벗기 위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경찰이 진실을 외면하려고 했던 고의가 다분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경남경찰이 제19 감싸기에 급급하다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철저한 직무유기 재수사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경찰이 검찰로부터 받은 보완수사, 재수사 요청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며 경찰 수사 역량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대응에 아쉬움은 남지만 고의로 보기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직기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8월 기준 경남경찰 19명의 직원이 성범죄와 음주운전, 절도 등으로 징계를 받았고 절반 이상이 중징계였다는 겁니다. 지난해 가출 신고된 여성이 하동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 있었지만 당직자들의 부실 근무로 36시간 동안 발견되지 못하고 숨진 건이 사례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앞장서서 보호해야 될 경찰관이 오히려 국민을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통 자동차에 GPS도 다 있고 그렇잖아요. 체크를 하려면은 실시간으로도 다 체크를 할 수 있을 텐데 상황실이나 이런 데서 36시간을 근무를 안 나가버렸는데. 하동의 예시를 들며 중심 관서제 실시 뒤 지역의 치안이 약화됐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제기된 지적들에 대해 공감하며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남도가 정부 합동감사 결과 사방시설 유지관리 미흡으로 산림청의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은 경남도의 사방시설 점검 누락과 안전조치 미시행 등 업무 소홀에 대해 엄중 경고했습니다. 한편 사천시도 정부 합동감사 결과 사천 축동산단 아스콘 제조공장 입주계약 관련 부적정 처리로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 당시 업무 담당 공무원 3명에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진주시청 2층 갤러리 진심 1949에서 호주 선교 12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지역 근대화의 기틀을 닦은 호주 선교 역사를 되돌아보고자 기획됐습니다. 사진전에서는 지역의 근대식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고 민주적 가치를 전한 호주 선교사들의 역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진전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진주시가 지난 27일 경상국립대 칠안캠퍼스 6.25 참전 학도병 명비 앞에서 제3회 6.25 참전 학도병 추모제를 거행했습니다. 추모제는 6.25 전쟁 당시 전쟁터에서 산화한 학도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진주에서는 6.25 전쟁 당시 진주 농림고등학교, 진주 사범학교, 진주 고등학교 학생 152명이 학도병으로 참전한 바 있습니다. 후반부에 들어선 국정감사에서도 서부 경남 지역 의원들의 현안 지적은 계속됐습니다. 쌀 수입 쿼터 확대와 현대차 불공정 거래 등을 주요하게 다뤘는데요. 경남도는 3년 만에 검증대에 섰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농해 수위 국감에선 쌀 수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질의 중 조현 외교부 장관이 쌀 수입 쿼터 조정을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쌀을 더 구입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가진 국별 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서천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대상으로 해당 발언의 진위를 물으며 쌀 수입 쿼터가 확대되는 건 아닌지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수입 쿼터는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발언 자체가 많은 파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발언 진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악을 해서 농림부 입장에서 그 외교부 장관 발언은 어떠한 경위로 이런 발언을 했고 또 농림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농민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쌀과 쇠고기에 대해서는 레드라인이다라는 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협의를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은 입찰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 대금 지급 지연 등 현대차 그룹과 계열사의 하도급 업체 대상 불공정 거래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의 워크숍 하면은 뭐 하는 거지? 하도급 갑질 노하우라도 전수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면 갑질을 잘할 수 있는지 계열사끼리 모여서 공유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심각해요. 한편 같은 날 경남도 국정감사에선 박한수 경남도지사를 대상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공방이 오갔습니다. 또 창원 NC파크 사망사고 수습 과정에서 경남도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해 도비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SCS 남경문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미국 콜럼버스 주립대와 학술 및 학생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6월 초 체결한 4자 간 공동 업무 협약을 실질적 교류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학술과 학생 교류, 교직원 교류와 공동 연구, 각종 국제 협력 사업 추진 등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학은 협정 주요 내용 가운데 상대 대학 등록금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며 향후 선발될 교환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해군이 다음 달 29일 남해 스포츠파크 조각공원에서 남해 트레일 레이스를 개최합니다. 남해군이 주최하고 주식회사 락앤런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대표 산악 지형과 해안길 경험이 가능한 12km, 24km 코스로 운영됩니다. 주요 경로는 가물량산과 직장리 방파제, 수리봉과 망운산 등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락앤런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8일 오전 11시쯤 사천시 곤면면의 한 찻집에서 남성과 여성 2명이 피를 흘린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진주의 병원으로 각각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정만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는데요. 요즘같이 벼수하게 끝나고 농한기에 접어드는 시기에는 농기계 점검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한 뒤 기름칠을 해두고 부품에 결착이 헐거운 곳이 없는지와 같은 전체적인 점검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배터리는 분리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에도 서부 경남 전 지역 종일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기온은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함양 2도, 진주 산청 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19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전망되는데요. 기온은 서울 5도에서 17도, 부산 8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54분, 간조 시각은 저녁 8시 49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잠시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이후에는 다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인 타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